세상의 모든 그림 세모림입니다. 오늘은 리퀴텍스 아크릴 물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리퀴텍스는 1950년대부터 아크릴 물감 개발을 선도했던 브랜드예요. 색채화학자 헨리 레빈슨의 새로운 도전의식과 깊은 연구로 1955년 수성 아크릴을 개발하게 되었어요. 이후에도 브랜드 리퀴텍스는 헨리의 말에 따라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 연구의 길을 걷고 있어요. 아크릴 물감, 아크릴 과슈, 아크릴 관련 미디엄제 등등 굉장히 많은 제품을 고퀄리티로 만들어내기로 유명하죠. 물론 가격도 그만큼 높긴 해요. 하지만 제품을 한번 사용해본 사람들은 고개가 끄덕여질 만큼 질이 좋아서 포기할 수 없기도 해요. 종이뿐만 아니라 패브릭, 합판, 금속, 유리, 판넬, 플라스틱, 돌, 석고 등 다양한 재료에도 사용이 가능해요. 이번에 제공받은 제품은 리퀴텍스 베이직 아크릴 물감 72색과 제소 모델링 페이스트예요. 윈저 앤 뉴튼 붓도 같이 주셨어요. 72색이라 정말 다양한 색이 많았어요. 포장된 종이박스 뒷면을 보면 색상 이름과 발색 이미지가 나와 있어요. 기본 원색 계열과 중간색 계열, 그리고 형광색, 골드나 실버 같은 펄 계열도 포함되어 있어요. 형광색은 다운된 색감을 다시 화사하게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펄 계열은 독특한 질감이나 포인트 주기에 좋겠죠. 이미 만들어진 중간색이 많아서 조색을 많이 하지 않아도 고발색을 낼 수 있어요. 원래 물감은 여러 색을 한꺼번에 많이 섞을수록 탁해지기 쉽거든요. 이렇게 색이 많으면 조색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발색뿐만 아니라 내광성도 굉장히 우수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처음 그대로의 색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예술계에서 내광성을 평가하는 두 가지 척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ASTM과 블루울 척도예요. 지난 타 브랜드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적 있죠. 블루울 스케일 테스트라고 하는데, 염색된 울에 일정 시간 동안 빛을 노출했을 때 변색되는 정도를 판단하는 거예요. 리퀴텍스는 주로 미국 재료시험협회에서 발명한 ASTM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박물관 조건에서 내부에 보관될 때 색상이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보여주고 1에서 5등급으로 등급을 매기게 돼요. 리퀴텍스는 형광색과 펄 색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1등급을 받았다고 해요. 이 말은 50에서 100년 이상 동안 영구적인 내광성으로 간주된다고 하니 어마어마하죠. 제품을 얼마나 까다롭게 만드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게다가 1984년에는 라벨의 안료와 ASTM 등급을 최초로 기재하였고, 그 뒤부터 많은 브랜드들이 그 뒤를 따랐다고 하니 가장 선두에 있던 브랜드가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점성을 가지고 있어요. 타사와 비교해 볼게요. 먼저 리퀴텍스와 A사, S사, W사, J사와 비교해 보았어요. 제품의 질에 대한 퀄리티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느 단계의 점성을 가졌는지를 중심으로 체크해 봤어요. 먼저 리퀴텍스는 꾸덕하지도 않고 흘러내리지도 않는 중간 정도의 물기예요. S사가 이와 비슷한 점성이에요. W사는 브랜드 중 가장 꾸덕한 느낌이었어요. J사는 브랜드 중 가장 묽은 제형이에요. A사는 리퀴텍스와 J사의 중간 정도로 묽어요. 제형이 꾸덕하면 물을 섞어서 조색을 해야 해요. 그럼 본래의 색이 조금 희석되게 돼요. 그리고 묽을수록 색의 투명함이 많이 느껴지게 돼요. 어떤 질감을 사용하느냐는 작품의 목표에 따라 달라지겠죠. 맑은 느낌을 낼 것인지, 거친 질감 표현을 하고 싶은지, 또는 발색을 높이고 싶은지에 따라서요. 리퀴텍스는 중간 정도의 크리미한 제형으로 물을 많이 섞지 않아도 잘 칠해지기 때문에 발색력을 높일 수 있겠죠. 제소는 묽은 편이에요. 그래서 물을 많이 섞지 않고 바로 캔버스에 바를 수 있겠더라고요. 제소는 요철이 있는 캔버스 위나 목재, 플라스틱, 세라믹 등에 칠해서 채색의 베이스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아주 섬세한 작업을 원한다면 캔버스에 제소를 칠한 뒤 표면을 사포로 갈아내면 붓의 손상도 덜하면서 거친 붓터치가 보이지 않아 곱게 완성할 수가 있어요. 제소는 캔버스와 물감을 잘 밀착시켜주고 원래의 색이 잘 드러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모델링 페이스트는 텍스처를 만들어주는 미디엄제예요.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색을 섞어서 효과를 낼 수 있어요. 크림보다 더 꾸덕한 제형으로 나이프로 떠내서 사용해요. 오른쪽의 제소와 비교해보면 확실히 꾸덕함이 느껴지죠. 아크릴 물감을 소량 섞어봤는데요. 물감의 색이 굉장히 선명하네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모델링 페이스트는 처음엔 유연하지만 마른 뒤에 무광으로 단단하게 굳어요.
바른 뒤 3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만져봤어요. 단단하게 잘 굳어있죠. 그리고 칼로 조각도 가능해요. 물론 마른 뒤 다시 덧칠도 가능하고요. 마르면 아크릴뿐만 아니라 유화, 수채화, 흑연 등 건식, 습식 재료로도 덧칠이 가능해요. 그럼 그림을 그려볼게요. 피부색을 만드는 게 어렵다고 하시면 16번 라이트 핑크색을 칠하시면 돼요. 피부색을 만드는 방법은 다양한데 56번 티타늄 화이트와 3번 프라이머리 옐로우, 15번 프라이머리 레드를 적당한 비율로 섞어보면 이렇게 살구빛이 나와요. 아까 16번 라이트 핑크와 거의 비슷한 색상이죠. 일단 기준이 되는 눈부터 칠해줄게요. 재료의 특성상 불투명해서 스케치가 가려진다면 이목구비부터 묘사해 나가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인물의 경우 터치로 인해 비율이나 형태가 달라지기 쉽거든요. 풍경이나 식물처럼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주제는 처음부터 과감하고 큰 터치를 써도 괜찮아요. 그리는 대상에 따라 시작하는 부분을 잘 정해서 그리셔야 계획한 대로 완성하기가 쉬워요. 붓을 세척하는 것 외에 물을 많이 섞지 않고 그리고 있는데요. 적당히 묽은 제형이라 다른 색과 섞었을 때 불편함이 없어요. 물론 발색도 너무 좋고요. 저는 수채화 용지에 그렸기 때문에 수분이 금방 흡수되고 있어요. 만약 캔버스에 색칠을 하게 되면 더 천천히 마를 거예요. 마르는 속도가 더디면 다른 색과 블렌딩이 훨씬 수월해지겠죠. 아크릴이 빨리 마른다는 것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해요. 빨리 마르기 때문에 작품을 금방 완성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빨리 말라서 색의 경계를 부드럽게 펴기도 전에 얼룩이 남기도 해요. 그래서 지연제를 사용하기도 하죠. 리키텍스는 타사보다 천천히 마르고 입자의 밀도가 높아서 마치 유화로 그린 듯 부드러운 표현이 가능해요. 그리고 중간 단계의 색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탁하지 않게 색을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머리 위에 화관은 모델링 페이스트를 발라서 입체적으로 표현해 줄게요. 나이프로 떠낸 뒤 아크릴 물감을 섞었어요. 모델링 페이스트도 흰색인데 아크릴 물감의 안료 입자가 워낙 곱고 밀도가 높아서 그런지 섞은 색이 그대로 나타나더라고요. 소량만 사용해도 본래의 색을 그대로 표현해줘요. 하루가 지나고 완전히 마른 뒤에 덧칠을 해줬어요. 인맥과 꽃잎에 색을 더 밝게 칠하고 자세히 묘사해줬어요. 덧칠도 굉장히 잘 돼요. 얼굴에 수정할 부분을 칠해준 뒤 마무리해줄게요. 리키텍스 제품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높은 발색력과 사용감인 것 같아요. 마르는 속도가 아주 빠르지 않고 적당히 묽은 제형이 색칠을 할 때 번거롭게 만드는 부분을 최소화시켜 주더라고요. 지연제를 사용해야 하는 부분이나 건조 속도로 인해 급하게 칠하게 돼서 발생하는 실수들이 적어지게 돼요. 소량만으로도 발색이 높아서 정량에 비해 제품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72색이 아니더라도 적은 개수를 섞어서 사용해 보셔도 만족하실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